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주당은 선거 패배의 후폭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 언론들이 열심히 부채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조응천, 노웅래, 박용진, 김혜영, 초선들 한마디 한마디를 열심히 실어주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 지나가는 국진당의 개같은 윤희숙까지도 열심히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 민주당 의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민주당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 민주당 안에 있는 소식을 언제 네이버가 대문에 걸어준 적 보셨습니까? 지금은요, 선거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민주당에 뭔가 분란이 일으킬 만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전부 지금 대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지금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지금 조중동이 지금 초선이라든가 박용진이나 조홍천한테 계속 붙이는 앞마디가 뭔지 아세요? 소장파, 쇄신파. 예. 제가 이 초선들의 이 기자회견은 조선일보에 쓰는 반성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내용들이 정말 얘네들이 야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조홍천이 박용진도 그렇고 김혜영도 그렇고 똑같이 지금 하는 말들이 뭐냐, 조국 추미애 때문에 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선거의 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이었거든. 그럼 이낙연이 지금 언론에서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언론에서 이낙연에 대한 비판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민주당은 반드시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언론개혁 TF 단장을 했던 노웅래가 정말 헐레벌떡 호떡집에 물난 듯이 언론 플레이를 그 다음날부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노웅래가 열심히 호떡집에 물난 듯이 언론 플레이 했던 때가 딱 한 번 더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탈당하라고 나가라고. 민진보 14명이 선언하고 기자회견하고 난리 쳤었잖아요. 그때 노웅래가 선봉에 섰었잖아요. 자기 안철수한테 갈 거라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탈당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 탈당하라고 문재인 당대표를 압박했던 사람들. 여러 명은 안철수 따라 나갔죠. 왜? 그 사람들은 민주당 안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간 거야. 근데 그때 뭐 박영선이나 노웅래나 뭐 정성호나 왜 안 나갔냐? 민주당 간판 가지고 얼마든지 공천을 받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얘네들은. 민주당이 좋아서 안 나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철저한 기회주의자라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땐 가만히 있다가 선거 딱 지고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는 이제 자기의 본색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그 뉘앙스를 보면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 검찰개혁, 언론개혁해서 니네가 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고 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야. 이거는 민중을 배반한 거야 라면서 지금 얘네들이 언론 호도를 하고 있어요. 마치 선거를 지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근데 저는 100% 확신하는 게 뭐냐, 민주당의 소위 이 섀도우라고 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주류들은 이들의 주인은 검찰과 조선일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조국과 추미애를 넣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검찰과 정신적으로 교감해온 사람들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반대하고 검찰과 교감해온 사람들이 아니라면 조국 추미애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뻔뻔하게, 이건 대통령 능욕하는 거고 있는 거거든. 지지자를 능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임기 말이고 선거 졌다고 이제 마음 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야. 왜? 노웅래도 이제는 판이 기울었다고 보는 거예요. 철저한 기회주의자들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민주당 안에 은근히 검찰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조홍천, 금태섭은 나갔지만은, 김혜재, 소병철, 백혜련, 송기현, 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놓고는 검찰개혁 반대 안 하죠. 지금 이제 조홍천은 대놓고 얘기하지만, 안 하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왔던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절대 언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김혜재 같은 경우나 소병철은 대놓고 얘기했죠. 나는 검찰개혁 막으려고 들어온 거라고.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공천 줬습니까, 민주당은? 대놓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들의 경력이 검찰과 너무 친검찰적인데 그 사람들한테 공천 쉽게 줘가지고 당선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법사위에 꽂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탄이나 이수진 판사나 이런 사람들, 검찰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데 보내놓고 박성준이나 이런 사람들, 사실상 검찰개혁이나 이 개혁을 막을 사람들을 법사위에 넣어놓는 이유가 뭐죠? 지금까지 보면
국진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검찰 출신들이 법사위를 장악해 왔어요. 왜? 그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얘네들이 법사위 안에서 다 인터셉트하고 누더기를 만들었거든. 이게 역사예요.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진당도 마찬가지예요. 그 민주당의 박산천이나 함승이 있을 때도 얘네들이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상 법사위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왜 공천을 줬냐는 거야, 민주당은. 그리고 왜 국민들 앞에서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했냐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언론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사실상 이 언론개혁을 안 하고 말아먹으면서 친조선일보의 역할을 하고 온갖 방통이나 이런 데 이상한 사람들 다 꽂아놔가지고 진짜 언론개혁 다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지금 심하게 의심이 되고 있는 사람이 노웅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친문, 친노 하면서 친문, 비문 어쩌고 하면서.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친노 존재했죠. 근데 지금 이 2021년에 친노, 2020년에 친노가 존재합니까? 제가 볼 때 진짜 친노는 유시민밖에 없어요. 그냥 노무현을 파는 사람들이 친노지. 친문 보세요. 진짜 친문은 조국 추미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문재인을 팔아서 그 국회의원이 되고 자리를 간 사람들이지. 언론에서 친문, 비문, 친노, 비노 해가지고 딱지를 붙이는 거는 사실상 말장난을 하는 거지 실제로 민주당은 반문정당에 가까워요, 여러분. 이건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이 민주당의 주류가 계속 관철해 온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주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조선일보나 검찰과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혼맥이나 여러 가지를 봐도. 지금 김혜영이나 조홍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스피커. 그 섀도우들의 스피커일 뿐이에요, 수박들. 이러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선거 때만 되면은 이렇게 앵앵거리면서 폄하를 얻고서는 사실은 지지자들을 기만해 왔던 거였거든. 그리고 이런 정치 근육 1도 없고 그냥 딸랑이 역할만 하는 사람들 이미지 좋게 만들어가지고 다스베이다에 출연시켜가지고 쉽게 국회의원 만들고 개파들이 꽂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180석이라는 몰빵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프랑켄슈타인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진짜 개혁을 하고 정말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저격수 투사들이 들어올 수 없게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다 막아버렸잖아요. 김우겸이나 정봉주나 다 막아버렸잖아. 김남국도 겨우 산 거 아니에요. 최강욱이나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사람 국민들이 공천해서 국민들이 검증해서 한 사람들을 국회에 못 들어오게 몰빵문으로 막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문재인을 지킨다라는 그 공포론을 팔아가지고 했던 그들의 실체가 뭐냐. 사실상 개판 하나 먹기고 거기서 꽂은 애들을 갖다가 다스베이다가 열심히 포장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지지자들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래 김어준이 얘기하고 박시영이 얘기하고 하니까 이러면서 그냥 찍어준 결과물이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그 행동의 그 결과물을 보면서 우리는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치료 오지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리얼리티 테라피라고 하죠. 현실 치료. 내가 한 행동이나 그 말에 내 스스로 고통받으면서 나를 상처라는 거. 현타, 이걸 현타라고 하나요? 지금 여러분 조홍천이나 김영이나 지금 얘네들이 지금 언론 플레이라는 거 보면은 이게 이낙연을 감추고 저 섀도우들을 감추는 것도 있지만 쟤네들이 지금 원하는 거는 당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 친문하면서 말장난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당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은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조선일보, 친조중동 하면서 얼마든지 권력을 나눠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의원 내각제로 가면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대통령 배출하거나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도 나가라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친문과 친노의 대를 끌어놓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대권주자들을 다 내부에서 쳐낸 거. 이게 민주당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시 문재인과 닮은 사람들, 문재인의 적통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들어지는 건 얘네들한테는 악몽이에요, 악몽. 차라리 이명박근혜 같은 사람이 되는 게 낫고, 차라리 윤석열한테 대권을 넘기는 게 낫지, 더는 원하지 않는 거야, 이 세력은. 이 세력의 정신구조가 국힘당이랑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똑같이 탄핵했었다라는 거. 노빠라는 단어를 공중파에서 최초로 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라는 거, 국힘당이 아니라. 문재인 당대표를 그렇게 흔들고 탈당하라고 하면서 괴롭혔던 사람들. 노웅래가 하는 짓도 그렇고 계속 비문 친문 친문을 친박 이런 식으로 비유하면서 지금 그 조롱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국힘당이나 조중동이 맨날 했던 방식이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친노와 친문에 지금 대를 끌어놓으려고 하는 거거든. 얘네들이 말하는 친노와 친문은 뭐냐.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개혁성과 전문성을 갖춰서 설령 대통령이 됐을 때 반드시 민주당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렇게 해서 하고 싶지 않은 개혁을 노무현 때도 문재인 때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친노 친문에 일단 대를 끌어놔야 돼. 더 이상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돼. 그 비슷한 이재명도 나와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문으로 아예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야, 지금 뒤에서. 그리고 언론 플레이 앞에서는 지금 친문이 또 당을 장악했다고 하면서 지금 이 허구에 존재하지도 않는 친문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개혁성을 가진 인물의 탄생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뽑기로 했죠. 어떤 면에서 지금 민주당은 혼란 속에서도 조금의 빛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희망일 수도 있어요.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 전문성과 개혁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탈추종을 부려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재를 발굴했을까. 제가 볼 땐 거의 탑 오브 더 탑이에요. 저런 사람들, 그 사람과 좀 비슷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부각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당권을 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양양자 같은 여자가 어떻게 최고위원이 되고 박성민 같은 애가 어떻게 최고위원이 됩니까? 진선미 같은 사람이나 그 패미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례공천을 그렇게 쉽게 받고 맨날 단수공천을 받아서 그냥 땅 짓고 헤엄치기를 합니까? 이제는 국민이 원하는 공천, 국민에게 검증받고 개혁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사람들. 그래서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국회를 보내지 않으면 저 개파들이 열심히 자기 밑에서 꽂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스보이다나 유튜브 같은 데 출연시켜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바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만드는 자기들끼리의 이 암암리에 놀고 먹는 이 정치자영업의 구도, 이 연예인 무슨 기획사 같은 이 구조를 지지자들이 계속 속아주고 호구 노릇하면서 후원금 보내주면서 슈퍼챗 쏴주면서 이런 짓을 계속 하면요, 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지자들이 원하고 지지자들이 전문성과 개혁성이 검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뒤통수를 맞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페미 문제 저렇게 심각한데 민주당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상식적인 페미니즘을 주창할 수 있는 이선옥 작가라든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조국 교수한테 공천 줄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저 상태라면?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열린민주당의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적어도 10명 정도가 들어왔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이 당 합쳐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정할못이야. 정말 지지자들이 깨어나야 우리도 제대로 된 정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